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커TV의 영쌤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사라즈 자격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신설될 예정인 자격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 이제 신설된 자격증이 5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는 빅데이터 산업의 발달에 의해서 생긴 빅데이터 분석 기사입니다. 한국데이터진흥원에서 이제 주관에서 나오는 자격증인 것으로요. 시험 과목을 보면 빅데이터 분석 기획, 빅데이터 탐색, 빅데이터 모델링, 빅데이터 결과 해석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사 자격증은 대학교를 관련한 과목을 졸업하신 분들이 이제 자격 요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빅데이터 산업 같은 경우는 어떠한 전공이라는 거를 아직 명확하게 정의 내리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도 하고, 신설된 자격이어서 그런지 자격 요건이 조금은 많이 열려 있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같이 보시면요. 대학 졸업자, 졸업 예정자인데 전공이 무관하시게 대학을 졸업하시면 빅데이터 분석 기사의 자격에 응하실 수 있고요. 3년제 전문 대학을 졸업하실 경우에는 졸업 후 1년 이상 직장 경력이 있으면 되는데, 이 1년의 직장 경력도 빅데이터 산업과 상관없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2년제 전문 대학의 졸업자들도 졸업 후 2년 이상의 직장 경력이 있으시면 이 시험에 응시하실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되고요. 2년 동안의 직장 경력이 빅데이터 산업과 상관없다라고 되어 있어서 빅데이터 산업 쪽으로 나는 좀 직무를 바꿔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해당 자격증을 준비하시게 된다면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말씀드리면서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 있을 거예요. 작년 2020년에 이 자격증이 나왔기 때문에 그 전에 빅데이터와 관련된 민간 자격증이 꽤 많이 나와 있거든요. 지난 영상에서 제가 알려드렸던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빅데이터 관련된 단어만 치게 되면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많은 자격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자격증을 따는 게 좋아요? 아니면 새로 생긴 빅데이터 분석 기사를 짜는 게 좋아요? 라는 부분들에 이제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우선은 빅데이터 분석 기사는 국가 공인 자격증이기 때문에요. 빅데이터 분석 기사와 동일한 유형의 필기 시험을 보는 자격증일 경우에는 민간 등록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것보다는 국가 공인 자격증을 이제 시작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되시고 공신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서비스 경험 디자인 기사라는 자격증인데요. 디자인 계열의 자격증입니다. 또 이 자격증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와 요즘 관련해가지고도 서비스 경험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성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중요해지고 필요한 자격증이 될 수 있을 거다 보는데요. 이 자격증은 이제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나왔던 빅데이터 분석 기사의 경우는 전공과 상관없이 대학교를 졸업하시거나 3년제를 나오시고 직장 1년 경력이 있으시면 응시하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면, 서비스 경험 디자인 기사의 자격증 같은 경우는요, 해당 전공과 관련되었지만 자격을 응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 관련해가지고 전공을 하고 있지만 디자인진흥원에서 전공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으시면 사전에 응시하시기 전에요, 그 전공에 대해서 이 자격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물어보시거나 체크하신 다음에 준비하셔야지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자격증 외에도 정밀화학 기사, 그 다음에 타워 크레인 운전 기능사, 신발 산업 기사 자격증들이 2020년에 신설된 자격증이었습니다. 자, 그럼 2021년에 이제 새롭게 생기고요. 내년에 첫 해 시험을
붙은 아주 따끈따끈한 자격증 2개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동물보건사 자격증입니다. 동물병원에 가시면 수의사분들을 도와서 진료를 보조해 주시는 분들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명칭이 없이 수의 테크니션이라고 부르는 병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동물복지사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동물병원 코디네이터라고 불리기도 하면서 정확한 직무가 없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제는 국가고시 자격증이 되고요. 동물보건사라는 직무명이 이제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격증 같은 경우는요. 애완동물 관련된 전공을 하신 분들이 이제 응시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전문대 이상 학교를 졸업하시고 동물병원에서 1년 이상 근무하셨을 때 가능하시고 동물병원에서 3년 이상 근무하셨을 때 이 자격증의 응시가 가능한데요.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궁금하신 게 그걸 거예요. 지금까지는 동물보건사 자격증이 없으셔도 수의 테크니션이나 이런 쪽으로 취업이 가능하셨는데 이제 추후에는 그게 꼭 있어야 되냐? 우리가 이게 과도기라는 시기는 아마 있을 것 같아요. 4년 있다 후에는 우리가 간호사라는 자격증이 있어야지만 병원의 간호사로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것처럼요. 추후에는 동물보건사라는 자격증이 있으셔야지만 동물병원에 취업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제가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연구실 안전관리사 자격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격증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연구실에서 실험을 할 때는 위험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관리해 줄 수 있는 자격증이어가지고요. 지금 현재 생물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화학 관련된 쪽으로 일을 하셨던 분들이 좀 제2의 직업으로서 가지고 가시게 되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자격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신설된 그리고 신설될 예정인 자격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 신설되거나 신설될 자격증을 보면 두 가지의 특징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떠한 산업들이 발전하고 있고 지금 더 성장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빅데이터 산업이라는 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단어들이었잖아요. 빅데이터 분석 기사라는 국가 공인 자격증이 나온 것처럼 빅데이터 산업은 점점 더 발전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는 성장만 계속 추구하고 있다 보면 성장과 관련된 부분의 자격증이나 그쪽으로 직무가 지금 커지고 있는데 지금 나오는 자격증을 볼 때는 성장뿐만 아니라 안정성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해서 알아보는 방향들이 단순히 조금 외양을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내향적으로 안정성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하면서 자격증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